제3강 스마트 팩토리 IoT와 로봇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IoT에서는 기술 소개, 기술 적용 이유와 장점, 사례 분석,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IoT 센서, IoT의 중요성 및 재조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에서는 로봇 기술의 연관성, 그리고 로봇 기술이 미치는 영향, 로봇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며 스마트 팩토리 로봇의 종류, 그리고 중요성과 장점, 로봇 기술의 적용 사례, 로봇 설치 및 운영, 마지막으로 로봇 유지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Io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 산업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서 공장의 생산과 증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복원해서 작동되는 제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성 증대. 스마트 공장은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 공정이 이루어지며 데이터를 집계해서 최적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 모든 장비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모든 공정은 디지털화되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예측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 이상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는 인터넷의 물리적인 장치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마트 홈,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IoT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연결성. IoT 장치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oT 장치는 사전에 배열된 명령에 따라서 작동되며 수동적인 인간과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IoT 장치는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이 IoT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최적화된 환경,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IoT를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 저장의 의사결정입니다. IoT 장치는 시간 단위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내기 때문에 생산 공정의 연장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바탕을 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산 공정의 최적화입니다. IoT 기술은 공장 내 기계들이 서로 통신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서 공정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 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문제점까지 찾아내기 때문에 즉각,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예측 및 유지 보수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품질 이상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었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IoT 센서를 통해 에너지 전기를 일시에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 전 단계에서 실시간 선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에 들어갔을 때도 생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품질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IoT를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 작은 변화나 문제에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불량률은 현저히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동 검사와 그리고 빅데이터 사용, 이상 감지, 이상을 미리 감지함으로써 불량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IoT를 적용을 하면서 성공을 이뤄낸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예측 정비를 실현해냈습니다. 네, 항공기 엔진, 위성 터빈, 가스 터빈 같은 기계 센서를 설치해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냈습니다. 이 데이터를 장비의 상태대로 감시하고 장비의 피로도를 미리 예측해서 불량이나 위험 발생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위성 터빈의 경우 센서를 통해 위성 터빈의 진동, 온도,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성 터빈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해서 목표 달성을 이뤄내고 운영 비용은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정비 방식에 비해 기계의 수명을 또한 연장시킬 수 있고요. 정비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비의 가동 시간을 최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GE의 이러한 예측 정비 시스템은 Io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보쉬입니다. 보쉬는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IoT 기술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품질 관리 및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생산 관리 라인에 IoT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제조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의 불량률을 정교하게 가공한 공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죠. 네, 특히 보쉬는 공정을 기반으로 한 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조 공정에서 불량 발생되는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IoT 기반의 분석을 보쉬 제품에 도입을 시켰더니 이 불량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운영 비용은 절감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를 통해서 보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쉬와 같은 사례는 IoT 기술이 품질 관리와 공정화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지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는 지멘스의 IoT 기술입니다. 지멘스는 IoT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냈습니다. 이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IoT 센서를 통해서 에너지 방전 그리고 데이터를 시계열로 수집하고 분석해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낭비했던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공장, 발전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을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을 정말 극대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데 돕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는 기계의 작동 상태, 온도, 압력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내면서 이 에너지가 적절하게 최적화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했던 낭비했던 비용을 줄이고 아주 최적화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사례는 할리 데이비슨 사례입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공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생산을 아주 크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킨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업은 공장 검출기 및 장비에 IoT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연마됐던 그 생산 과정을 계산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아주 높이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 최적화시켰다라고 들 수 있는데 할리 데이비슨은 IoT 기술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아주 짧게 최적화하고 공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좀 더 빨리 소비자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IoT 센서는 공장에서 모든 공장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이 공정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누가 먼저 즉시 발견하고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고 생산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맞춤형 제품 생산입니다. 이 IoT 기술을 활용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맞춤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은 이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주문한 대로 고객들이 맞춤형으로 제조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정말 사물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전에는 정말 모든 것을 사람이 알아서 해야 했기 때문에 맞춤형 정형화된 제품만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IoT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정말 가지각색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성에 맞춰서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인데요. IoT 센서를 도입함으로써 할리 데이비슨의 생산 시간은 18개월에서 무려 2주로 크게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결과이기도 하죠. 네, 이렇듯이 할리 데이비슨은 스마트 공장과 IoT 기술을 활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변환을 실현을 했고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품질을 높이는 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스마트 팩토리에는 어떤 사물 인터넷의 센서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 센서입니다. 공정에 필요한 온도 조건을 휴대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일시적이지만 짧은 그 시간이 생산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공정에서 정확한 온도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도는 많은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효율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 온도 센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 모니터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음식을 제조하는 산업이라든지 제약, 화학산업 등에서 정말 특정 온도의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온도 센서를 위한 공정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안에서 온도 센서의 그 사무 인터넷 기능이 효과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상태 모니터링입니다. 기계나 장비가 과열되면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온도 센서를 통해서 기계 과열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과열된 기계가 있다 한다면 그 고장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예방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공장의 환경 조건, 특히 온습도를 측정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미세먼지를 측정함으로써 공장 내외의 미세먼지에 따라서 교환과 정화 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온습도 및 이산화탄소를 측정함으로써 환기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수를 감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침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지 기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압력 센서입니다. 네, 압력 센서는 특히 연구를 관찰하는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요. 특정 압력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작업에 사용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압력 센서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네, 먼저 압력계인데요. 압력 센서는 기계, 용기, 파이프 등에서 압력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장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생산품 자체가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제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압력 센서는 공정에서 필요한 압력을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공정의 압력을 조절해서 품질을 개선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 및 보안입니다. 네, 압력 센서는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지켜주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을 때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신속히 감지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 및 가스 관리인데요. 압력 센서는 기관과 가스 압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급을 제어하고 관리에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누출을 감지를 하거나 수분의 기본값과 압력을 조절하면서 생산 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습도 센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습도 센서는 공장 내부나 주변 환경의 습도를 측정하고 이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생산 품질 관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습도 센서는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생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장비와 시설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장시간 이 장비가 노출이 되면 녹이 쓴다든지 부품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최적의 습도 범위를 확인하고 유지하면서 이 장비들의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습도 조건이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습도에 따른 환경에서 농부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습도 센서를 통해서 미리 감시하고 예측함으로써 관리자, 그 노동자들의 그 건강 관리에도 매우 도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저장 관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저장해 두는 그런 산업 분야의 제품 그리고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저장 관리에 굉장히 포인트를 둔 산업군에서는 이 제품의 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하면서 그 품질을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느냐, 이는 곧 매출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습도 센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습도 센서는 일반적으로는 용량 센서, 전기 저항 센서, 전기 용량 센서 등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러한 센서는 IoT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습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속도 센서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가속도 센서는 그 장비의 움직임과 진동을 녹화함으로써 그 진동 이상 감지를 느끼는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장비와 비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그 장비의 진동을 느낌으로써 비정상적으로 감지된 그 진동에 따라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가속도 센서로 인해서 장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물류에 대해서도 차량의 운송 조건 및 그 진동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제품이 최상의 상태로 운반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다음은 광 센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광 센서는 빛의 강도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장치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조명 제어. 네, 광 센서는 주변 환경의 밝기를 감지하고 조명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주변 조명에 따라서 그 조절의 밝기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자동으로 증감시키고 작업 환경에 아주 최적화된 그 조명 센서 밝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인데요. 광센서 감지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보이는 위치, 크기, 색상 등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하게 작업에 필요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인식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품질 관리입니다. 광센서는 제품 품질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제품 표면의 불량, 그리고 색상을 파악해서 품질의 저하 여부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안에도 사용이 됩니다. 공장 내부의 안전 보안을 감시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광센서는 회수문이나 안전한 장치에 사람이 접근을 감지하고 이를 통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감지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송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광센서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의 예를 들면 차량의 바퀴 부분을 회전에 따라서 감지를 한다든지 이상 징후를 느낀다든지 이렇게 측정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는 거리 측정이 핵심인데요. 어떠한 생산 라인에 장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장비에서 거리 측정을 함으로써 관리자가 어디까지 근접했을 때 이 장비와의 안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벨 측정이라고 해서 용기나 탱크 같은 데 내용물을 넣어놓는 그런 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장비에서 액체, 미세 표준 레벨 측정을 해서 재료 관리 그리고 공급 체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초음파 센서입니다.
다음은 RFID 센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RFID는 제품 및 자산 관리, 그다음 재고 관리, 유통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RFID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마 RFID와 같은 기능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제품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제품을 인식해서 이 인식된 제품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고 관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최근의 생산 흐름 제어, 생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RFID 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특정 작업을 하는 로봇에게 사용이 되는데요. 제품을 검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품의 외관, 크기, 색상 등을 검사해서 품질을 평가하고 제품의 불량 등을 감지해서 불량을 없앨 수 있는 그 시간을 분석해서 품질 관리에 매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지 센서는 로봇 시스템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로봇이 특정 물질을 인식하고 조작하는데 이미지 센서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바코드, QR코드 스캐닝을 통해서 제품의 추적, 재고 관리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IoT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IoT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겠는데요. 이 순서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oT는 다 분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 분야에서도 IoT를 통해 심박수, 체온 등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도 이 또한 가능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정, 생활에도 활용이 되는데 스마트 홈 기기로부터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냉장고 앞에서 음성 명령으로 쇼핑도 가능한 시대가 왔죠. 그리고 물류 쪽에서는 이미 너무도 많은 IoT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물류 기업들은 이제 IoT를 통해서 물류 작업을 자동화하고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창고를 활용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물류 작업이 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IoT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혁신. Io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시장에서 서비스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 될 수 있는데요. Io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독보적인 경제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IoT를 활용해서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품질 비용 절감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 확대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상품화를 통해서 IoT로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한 데이터 상품화도 가능한데요. 대용량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이를 상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등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질 높은 환경으로 변경을 해주는데요. 이 모든 장치들이 IoT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한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를 경험시키게 하고요. 이를 통해서 편리한 교통, 그리고 에너지 낭비, 그리고 환경 오염 등까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IoT의 미래 전망입니다. 네, 먼저 성장률인데요. 2021년 세계 IoT 시장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IoT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연동, 시대 변화 등을 통해서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용 IoT 시장은 더욱더 큰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안, 개인정보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 또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안,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더 많은 수요와 확장될 가능성을 보일 것입니다. IoT를 통한 연결성 통합 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가전제품의 스마트화로 인해서 모든 우리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IoT로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대, 정말 편리한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교통 제어를 통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 스마트 시티 기술을 통해서 이 시티 자체가 효율성이 증진이 되고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IoT 기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 기업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IoT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oT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기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서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품 생산 과정을 개선합니다. 네, 이러한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먼저 자동화 기술입니다. 로봇, 자동화 장비,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에 의존하던 작업이 로봇이 대신 수행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사람이 했던 이 오류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다양한 센서와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생산 라인, 운반 차량 재고 등 생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로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라인 및 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계획 및 예측, 자동 품질 검사, 고장 예방 등을 AI 로봇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생산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및 훈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작업자들은 실제 환경에서 경험을 갖게 되고요.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은 이제 VR이라고 하는데요. 공장 설비,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3D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훈련 및 설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증강현실을 AR이라고 하는데 기계 작동 시스템, 설비 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존의 육안 검사에 비해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네, VR과 AR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로봇은 반복적이고 일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과정에 인력에 의존했던 그동안의 작업을 로봇이 대신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업 로봇을 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로봇과 작업자가 협업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로봇은 작업자와 함께 작업하는 동안 부품을 전달, 그리고 작업 도구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작업자의 작업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 작업 시간을 아주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밀한 작업 수행을 들 수가 있는데 로봇은 고도의 정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조립 작업이나 검사 작업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위치에서 부품을 배치하거나 제품의 결함을 감지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었어야 됐단 말이죠. 하지만 이 로봇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개선, 환경 개선도 되고 그리고 근무 시간도 단축이 됨으로써 제품 생산에도 생산 완료까지의 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로봇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유해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작업들을 사람이 아닌 로봇에게 맡김으로써 작업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인데요. 로봇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 과정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 기술이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로 생산 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로봇을 통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시키고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켜서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로봇으로 제품을 자동으로 운반하면서 작동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제품의 이동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네, 또한 로봇으로 물품 관리와 처리를 자동화하면 생산 활동을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 안전성 개선입니다.
네, 로봇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자동화하고 이 엄격한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또한 로봇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사람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 또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로봇은 작업 라인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제품 출하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객까지 이 원하는 제품을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고객들은 신속하게 빠르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상승이 되겠죠. 네, 로봇으로 생산된 제품은 고객의 특별한 요청 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봇은 업계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의 종류와 숫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따라서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좀 힘들었었죠. 네, 이렇게 로봇 기술을 활용함으로 인해 생산 공정의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맞춤형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고객은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받아볼 수 있고 그만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협업 로봇을 통한 정확성, 생산성, 근로자 만족도 상승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정확성의 상승인데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산 프로세스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정말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품질을 보고 분량을 보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인공지능 AI 그 로봇이 도입됨에 따라서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프로세스의 정확성이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만족도 상승입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욱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봇과 협업을 하면서 사람이 해야만 했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로봇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 뛰어들어야 했던 이 근로자를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성을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생산성.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로봇들은 기계학습과 업무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온전히 자동화된 생산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최초의 로봇 팔은 어떤 것일까요? 1954년 조지 데브리스가 공동으로 발명한 산업용 로봇 팔이 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왼쪽에 보여지는 최초의 로봇 팔이 1954년 조지 데브리스가 개발한 산업용 로봇 팔입니다. 로봇 팔처럼 지금의 로봇 팔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요. 네. 그리고 1959년에 유니메이트 회사에서 첫 상용 로봇 팔을 출시했습니다. 이 로봇 팔은 자동차 조립에 이용이 되었는데 자 보시면 두 번째 유니메이트 로봇 팔이 두 번째로 산업용 로봇 팔로 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팔은 1961년 프랑스에서 첫 번째 이동 로봇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레일 위에 놓인 그 봄에 따라서 이동할 수가 있는 로봇팔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동할 수 있는 그 로봇팔로는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제어 시스템의 발전이 그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요. 전기 및 컴퓨터 기술의 발전, 로봇 제어 시스템을 위한 실용적인 컴퓨터가 기술이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진 것이죠. 두 번째가 제어 프로그램의 등장인데요.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어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로봇이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죠. 네, 그리고 1980년대 CNC 로봇의 시대라고 해서, CNC는 컴퓨터 숫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CNC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CNC 기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 기술이 발전하면서 CNC 로봇 시장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의 로봇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연한 로봇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듈식 구조의 로봇, 그리고 연구 개발 자금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이로 인해서 초경량 로봇이 개발되게 됩니다. 네, 로봇의 구성 요소가 모듈식 구조 개발이 되면서 필요한 작업에 맞게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처럼 작업에 맞게 맞는 그런 로봇 팔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90년대 초반부터는 연구 개발이 자금이 증가를 하면서 정보통신 기술, 로봇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덕분에 로봇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70, 80년대, 5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로봇팔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90년대 들어서면서 R&D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지금이 우리 생각하는 로봇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2000년대에는 이 알루미늄 등의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면서 더욱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벼운 로봇팔로 발전이 되죠. 이렇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이 로봇 기술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의 로봇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로봇과 인공지능의 융합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 IoT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서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생산 라인을 움직이는 동시에 불량 제품을 식별하고 대처하는 것이죠.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 로봇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제품을 확인하고 불량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로봇 분야에서도 수술 보조 및 의료 환경 등의 환경 관리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의료계야말로 정말 로봇팔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많아서 다행이게도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로봇팔, 헬스케어 전용 로봇팔이 개발이 되면서부터는 이 수술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절개를 로봇팔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네, 스마트 홈 분야에서 아주 급성장을 이뤄냈죠. 네, 지금 이미지는 조금 산업용 로봇에 가까운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로봇 청소기 하나씩은 이제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스마트 홈에 걸맞는 스마트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 사용자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 보다 이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네,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냉장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는 분명 이 집안을 청소하는 스마트 청소기가 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은 제조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장비이죠. 네,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보트 로봇은 사람과 공존하며 협업하는 로봇입니다. 네, 이들 로봇은 안전 센서와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 주변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와 로봇이 함께 작업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코보트 로봇으로 인한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성. 인간과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합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에 적합한 크기의 형태의 로봇이 개발이 되면서 적재적소에 정말 투입이 되는 로봇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의존성입니다. 작업자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 코보트 로봇이 나타나고 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이 가렵던 부분을 이제 해결해 준 거죠. 그동안은 작업자의 그 경험만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자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었고 업무에 대한 과부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로봇, 코보트 로봇이 이 생산 라인에 근무 조건을 뒷받침해 주면서 이 근로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그 경험에만 의존했던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네, 공장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재료 및 부품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 로봇으로는 이제 보행 로봇, 그리고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은 생산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라인 간의 원활한 작업 흐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정확성입니다. 동일한 경로와 동일한 주행 속도로 반복적인 작업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이 없었던 때에는 사람이 직접 그 경로를 파악하고 위치를 파악해서 이 파악하는 시간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죠. 그리고 그 파악한 후에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힘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로봇에게 이 경로와 속도를 데이터화 시켜서 자율주행 로봇 스스로가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고 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했을 때도 물론 정확하게 숙련도가 높은 기술자들은 가능하지만 다른 관리자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됐을 때에는
그만큼의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이 자율주행 로봇만으로도 이 시간과 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물론 또한 정확성 또한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높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로봇으로 공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성입니다. 반응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환경 요소에 대응할 수 있게 이 자율주행 로봇에 데이터를 심어놨는데요. 반응형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이 공장 내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미 이 자율주행 로봇에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이동하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정확성, 반응성, 이것들을 합쳐서 이제 스마트성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로봇의 크기, 궤적, 조작 방법에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제가 로봇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의 이 자율주행 로봇, 그 로봇 8 등거는 최초의 로봇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 처음에 로봇은 이동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동은 불가능했고요. 이거를 사람이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 자체도 처음에 기술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해서 맞는 그 적재적소에 맞는 그 공장 내 환경에 맞춰서 로봇의 크기를 줄이고 키우고 그리고 궤적이라든지 조작 방법 등을 또한 간단하게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다양성이 따라서 이 공장 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죠. 공장 내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가 이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제 로봇에게 액션을 수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위험 물질이 있는 작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초음파 센서와 이제 IoT 연결로 인해서 그 작업자가 그만큼 안전하게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이 로봇이 또 개발이 되면서 로봇과 협업함으로써 위험한 업무는 이제 로봇이 진행하게끔 진행이 되면서 안전성까지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로봇은 로봇 8입니다. 로봇 8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조립, 운반, 검사, 포장 등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로봇 8입니다. 로봇 8은 정확하고 반복할 수 있는 작업에 아주 적합한 로봇이고요.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단순 노동도 사람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었죠. 하지만 또 사람은 무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로 시간을 정해놓고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 노동 부분을 로봇팔이 대체하면서 시간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조업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로봇팔인데요. 이 제조업계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조립을 한다든지 검사, 그리고 소독, 포장, 패킹 이런 부분에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업계, 수술할 때 그리고 검사, 치료 도구, 요새는 치매 예방 케어를 위해서 로봇 업계에서 로봇팔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항공업계인데요. 항공기 구조물 조립, 우주 탐사용 제작, 엔진 조립 등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도 로봇팔이 항공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시스템입니다. 로봇이 시각적으로 물체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로봇은 제품의 위치, 크기, 형상 등을 인식하고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은 품질을 검사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로봇의 자동 정렬 및 조립 등에 활용이 됩니다.
먼저 프로세스 검사 부분에서는 디펙트, 충전율 및 양품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 조립과 이를 위한 부품 인식 효과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로봇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조작하기 아주 간편한 툴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위한 제품 사양 및 품질 검사 및 관리에도 아주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은 로봇이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로봇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고급 작업을 수행하는 등 이런 부분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먼저 예측 프로그래밍입니다. 제품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자동화, 제품의 터치포인트와 함께 이 로봇이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보만을 입력하는 것이죠. 그걸 반자동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로봇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카운터 포인터, 제품이나 생산 라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카운터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 기술들을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생산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의 장점 및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산성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변화. 이 로봇 기술에 따라서 생산 과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런 생산 과정에 아주 효율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겨나고 노동 환경도 근로자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의 긍정적인 변화로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더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봇이 진화하면서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빼앗아간다. 인간들이 하는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로봇은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속도가 나지 않았던 부분, 안전성에서 위험을 받았던 부분을 이 로봇이 대체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 이 험난하고 위험한 일을 대체하면서 그 외에 새로운 일을 또한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정적이고 정지하는 것을 막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24시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이제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잦은 교체 작업이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체하는 작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높은 정확도와 일관성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보다 로봇이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준화된 일관성된 제품 품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정확도와 일관성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도입니다. 네, 빠른 생산력.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로봇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 아주 대폭적으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이 정확성을 지키고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로봇 기술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인력 절감과 안전성 증가입니다. 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작업 취향 및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인력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로봇이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의 생산적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작업자는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에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반복적인 단순 노동을 맡아서 했던 그 근로자가 이제 그 일을 로봇에게 주고요. 이 근로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의 그 근무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또한 창의력 있는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로봇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및 품질 관리의 강화입니다. 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인데요. 로봇이 기계적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생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 검사 시스템인데요.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품질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제품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대형 제품의 조립 및 제작에 사용됨으로써 제품 디자인 및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및 유지 보수의 편리성입니다. 네, 첫째로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 팩토리 내 로봇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원격 제어 및 설정.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로봇 제어 및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매우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자가 진단 시스템. 자체 진단 시스템을 탑재해서 로봇 시스템의 이상 발생 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경제성 및 환경 측면에서도 분명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환경 친화적인 생산이 가능한데요. 로봇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동시에 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낭비 최소화. 네, 로봇이 정확한 생산 및 재료 사용을 통해서 쓸모없는 낭비를 줄여서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로봇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을 과거의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량률도 많았고, 이 불량 제품은 다 폐기해야 하는 실정에 처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로봇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러한 로봇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데이터를 쌓아감으로써 불량률이 줄어들고 생산을 할 때 정확한 일관된 제품을 생산해냄으로써 경제성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 및 물류 시간이 단축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내부에서 로봇들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품 생산 및 물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로봇 기술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혁신적 제조가 가능하고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하고 또한 주목받는 사례 연구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 기술은 제조 혁신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 기술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 대형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부분별로 적용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동화 생산, 그리고 원격 감시, 자율주행 자동차, 작업 자동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기술을 이용한 자동 조립 라인이나 센서와 연결된 장비들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지 보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측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인데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원을 활용을 해서 전력 생산하는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터빈을 이용한 풍력 발전소가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로봇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작업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 쌓기 로봇이나 건물 외부의 청소와 유리창 설치를 수행하는 로봇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리창 설치, 외부 청소 등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직접 수행하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이 로봇이 개발됨으로써 이 사람들의 그 위험한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농업 분야에도 로봇 기술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IoT, 센서,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농작물의 생산과 관리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 팜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한 정확한 관수 관리나 드론을 이용한 작물 상태 모니터링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부문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활용을 해서 진단, 치료, 모니터링 등을 개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질병 진단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용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효율성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이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 과정의 로보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작업장을 자동화시키고 자동화 라인을 생성하고요. 오일 교환 로봇 그리고 보험을 접수해주는 로봇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용접 쪽에서 용접은 이제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로봇을 통해서 고점의 용접을 수행을 하고 일관된 용접 품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의 협업을 통해서 작업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조립 로봇을 또 예로 들 수 있는데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로봇은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은 도어 패널, 창문,
좌석 등과 같은 부품을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조립할 수가 있고요. 이로써 작업자는 번거로운 작업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품질은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인팅 로봇. 네, 자동차 페인팅 작업은 정밀하고 일관된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람이 이행할 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로봇은 특정 패턴과 정확한 속도로 자동차의 외부 표면을 도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페인팅 품질을 향상시키고 낭비를 줄이고 또 친환경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사 로봇입니다. 로봇은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고 결함을 감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비전 시스템과 센서를 활용을 해서 로봇은 자동차의 외관, 내부 부품, 운전 시스템을 검사하고 이상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품질 제품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 과정의 로봇화는 작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생산성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일관된 품질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교육 부문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VR 콘텐츠와 함께 로봇 공학 체험을 할 수 있고 각 로봇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체험이 있고요. 교육용 로봇 기술은 어린이들의 학습 도우미로 사용이 돼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흡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를 이용한 로봇 모형을 제작하고 자율주행 프로그래밍 또한 해볼 수 있는 제작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교육 부문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로봇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해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개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로봇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레고 마인스톰이나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리 같은 이 로봇 프로그래밍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교육 부분에도 로봇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과학 실험 및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로봇을 사용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수행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로봇을 사용해서 환경 모니터링,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코딩 교육을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시각적인 프로그래밍, 로봇을 활용해서 시각적인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블록을 조립해서 활용을 하는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고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블록 코딩 도구를 활용한 시각적 프로그래밍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 시뮬레이션, 가상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로봇 제어 및 프로그래밍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험적인 방식으로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 교육에도 로봇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 로봇. 학생들은 로봇과 대화하면서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로봇은 학생들의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과의 언어 이해 표현 능력을 돕고 있습니다. 또 특수 교육 분야에서도 로봇 기술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보조 교육. 로봇은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 교육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로봇은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학습 동기부여 등을 개발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부분에서 로봇을 활용한 사례로는 로봇 경진대회, 그리고 로봇 연극 페스티벌, 로봇 공학, 수업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 로봇은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협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문별 적용되는 사례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수술 보조, 수술 중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서 정확한 수술 결과와 최소한의 부작용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생 건강, 로봇 기술은 건강 거버넌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유전자 치료,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건강한 세대를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에서도 로봇 기술은 활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약품 분쇄 도우미. 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분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자가 그동안 이 분쇄 작업을 했던 그 체력 소모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품 분류 시스템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이 약재들을 다 분류를 일일이 하고 있죠. 이 분류해야 할 약품들을 자동으로 분류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정확하고 아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로봇. 로봇 손으로, 로봇 팔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로봇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최소한의 부위를 절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도, 이 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약품 투여 보조 로봇입니다. 로봇이 미리 예약된 시간에 환자에게 약을 투약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알림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어르신들, 그리고 이 약품을 투여해야 제 시간에 꼭 맞게 약품을 투여해야 될 환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적용 사례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 병원에서는 로봇 애완동물 치료라고 해서 어린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로봇 애완동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재활치료, SWT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근육 운동과 관절 운동 상승시키기 위한 로봇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로봇 진료 지원, 로봇을 이용해서 검진이나 수술에서 의료진의 작업 부담이 큰 시술을 대신함으로써 부담감을 줄이고 시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에도 로봇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로봇을 이용한 치과 수술, 그리고 자동화된 치과 검진 및 진단, 그리고 환자 지원 로봇 등도 치과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전거용 로봇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야구 로봇,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된 그 야구 로봇이 개발되어서 선수들에게 배팅 훈련이나 타구를 쳐내는데 돕는 그런 로봇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 로봇이라고 해서 프로 오목 기사와 함께 대결하는 그런 오목 로봇이 개발이 돼서 아주 많은 곳에서 흥미롭게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로봇을 이용한 운동 보조 기술, 스포츠 트레이닝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은 운동선수들의 트레이닝을 보조하고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골프를 스윙 분석을 위해서 로봇 동작을 촬영하고 분석해서 플레이어들에게 개선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로봇 기술을 통해서 자세 교정, 그리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스포츠 도구로 로봇 기술은 스포츠 도구의 개선과 혁신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스윙 훈련을 위한 자동화 골프 클럽, 그리고 테니스 스윙 훈련을 위한 자동화 라켓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도구는 운동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자체에도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선수, 로봇은 인간 선수와 경쟁하는 스포츠 대회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 축구 대회, 로봇 레이싱 대회, 이러한 대회에서도 로봇은 자체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스포츠 기술과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중계 및 분석, 로봇 카메라와 센서. 로봇 카메라와 센서는 스포츠 중계 및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이용한 공중 카메라 촬영은 경기 중계나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로봇 센서는 선수들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운동 성능과 건강 상태를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 물류 부분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화 창고 시스템은 이 창고 내에서 상품을 이동하고 적재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고객 서비스 및 단위 비용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배송, 물류업계는 물류 배송에 집중해서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연구하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 이 먼 지역까지 운전을 해서 택배를 전달하는 게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체력적인 낭비, 굉장히 오랫동안 고객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드론 무인 배송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주행 차가 직접 운행하는 그런 로봇 기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만족도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정화 부분에도 로봇 기술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청소라든지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재활용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오염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기의 질을 감시하고 대기 오염을 발생하는 물질을 분석을 해서 이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그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내기 위한 환경 정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고,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로퍼를 사용함으로써 제작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 환경 쪽에서는 하천과 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폐처리수 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고, 오염원의 그 제거를 하고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로봇 기술을 투입함으로써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도 로봇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그리고 해변 청소, 해양 생물에 대한 그 작업, 플라스틱이나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등이 로봇 기술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물질이 포함된 오염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염 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땅의 재생, 또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우리가 산, 바다, 이런 흙에 있는
자연 그대로에 보존하기 위해서 이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 오염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염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설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과 가능하지 않은 제품, 그 재생이 가능한 제품과 재생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이제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그 분류한 폐기물들을 이동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재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을 실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용 로봇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산업용 용접 로봇으로서 제조용 로봇, 그리고 차량을 제조하는 로봇으로 제조용 로봇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로봇 설치 방법, 운영 방법 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의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봇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로봇은 사용에 따라서 제조업용 로봇, 그리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은 자동차 제조, 핸들링, 용업 도포, 그다음에 프로세싱 등, 그리고 제품 제조에서 이제 조립, 디스펜싱, 핸들링, 검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쪽에서는 클린룸용 핸들링, 진공 환경용 핸들링 등 물류, 검사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 현장에서 제품 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공공 서비스 로봇과 극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로봇에는 안내, 도우미, 배달, 청소 등이 있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경비 및 감시 로봇, 어떤 건물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빌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CCTV나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탐지 로봇, 공공장소에 혹시라도 위험한 물체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공공장소의 청소,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공공장소의 그 전시품 상태를 감지하거나 표면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건물 내외부에 손상이 된 부분이 있는지, 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으로 사용하는 교통시설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을 하고요. 교통 지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방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주차 로봇도 있죠.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이 감지해주고 자동으로 주차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안내,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 안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 로봇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언어 로봇, 다국어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어려움 없이 이 언어 로봇을 통해서, 안내 로봇을 통해서 모국어를 활용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이주민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작업 로봇으로는 재난 극복, 군사, 원전, 해양, 우주용 로봇 등 사회 인프라 지원의 산업 지원 로봇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이제 가정용 로봇, 실버 로봇, 교육용 로봇, 오락 로봇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가정용 로봇에서는 대표적인 게 청소할 수 있는 로봇이죠. 네, 청소를 바닥을 대신 닦아주고, 창문을 대신 닦아주고 이런 로봇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요리를 대신해주는 로봇. 네, 조리 과정에서 음식을 손질하고 조리하는. 네,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정말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 전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이제 실버 세대 같은 경우 몸이 힘드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리 로봇이 정말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강 쪽으로 의료 로봇이 있을 텐데,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순환, 그리고 약물 관리, 의료 관리 등 지원을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제 환자의 건강 관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로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휠체어, 식사 도움,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운동 등 이런 기능들을 로봇이 도와줌으로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로봇 기술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용으로 로봇이 언어를 읽어주는 로봇, 그리고 수학, 과학놀이, 스팀 교육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는 게임, 게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요새는 이제 게임 로봇도 다양하게 생산이 되면서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만 할 수 있었던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해서 로봇과 사람이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설치하는 환경은 어때야 할까요? 로봇 또는 로봇 시스템 사용의 용도, 제조업자의 설계 기준, 로봇 동작 범위 등이 이에 따라서 주변 설치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제조 환경이 물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이에 맞게 주변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사진이 이제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로봇 기술, 구축이 맞게 되어야 고장이나 그리고 다른 문제점들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로봇을 설치해야 할 때는 제조업자의 권고사항이나 산업표준에 부합되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 환경에 맞게 설치하였는가, 권고사항과 산업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었는가 라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로봇의 안전한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시스템이 작업자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구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비와 관련된 위험성과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 장치와 작업 절차를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설치 설명서, 물리적 설비, 전기적 설비, 로봇과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부대 장치를 동작, 보증 조건, 제어 및 긴급 정지 요구 조건, 특정한 로봇 작동 절차 또는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봇 시스템의 안전과 운용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규격 등을 아주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의 안전 기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로봇에서는 안전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이 터치 감지 기능, 센서 기반의 위험 감지 시스템, 위기 정지 스위치 등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로봇의 모든 안전 기능이 근접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취해서 유지 보수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작업 영역 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로봇의 작업 영역을 사람들의 작업 영역과 꼭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텔스톱, 안전보호기, 셔터 자폐 장치 등을 사용을 해서 로봇이 작업하는 영역을 그 로봇만 그만의 영역으로 보호해야 인간이 로봇과 직접 접촉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교육과 훈련인데요.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로봇의 작동 원리와 안전한 절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로봇의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상해, 대응 상황 등을 포함을 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로봇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작업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평가 및 관리.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을 작동하기 전에 위험 평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로봇 작업은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식별을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합니다. 위험 감소를 개선하는 설계 개선, 안전한 장비 사용, 규정 준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속성과 유지 보수 측인데요. 로봇을 운영하는 동안에 로봇의 상태 그리고 유지 보수에 힘을 써야 합니다. 로봇의 센서, 액추에이터, 소프트웨어 등 기능과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혹시라도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한 매뉴얼과 조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로봇 작동에 해당하는 국가별로 법적 규정이 모두 조금씩은 다르고 그리고 꼭 우리가 알고 로봇 규칙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로봇의 안전 기준, 작업 환경 기준, 노동법 등을 필수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로봇 운영 매뉴얼에는 로봇 시스템의 안전 관리, 하드웨어 설치, 작업 티칭, 제어 프로그램 운영, 터치 패널 운영,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고장 상태 확인 등 로봇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한 설명서를 로봇 운영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로봇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체별로 상이하게 사용되는 용어도 있으니까요. 꼭 운용 설명서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로봇 좌표계입니다. 이동 로봇의 본체에 고정된 좌표계로 일반적으로 로봇의 앞쪽을 플러스 X축, 왼쪽을 플러스 Y축, 위쪽을 플러스 G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로봇에서 환경의 기하학적 형상을 지도로 표현하는 것을 매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반 하중은 로봇이 들어 옮길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기반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 또는 절차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제어 방식을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교시, 티칭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플레이백형 산업용 로봇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머니퓰레이터의 동작 순서, 그리고 위치 또는
속도의 설정, 변경을 하는 이제 작업을 교시하고 티칭하는 것으로 불리웁니다. 교시 작업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교시 작업자가 직접 머니플레이터의 선단을 잡고 동작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조작반의 조작 버튼에 의해서 머니플레이터를 움직이려고 하는 점을 포착해서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퍼는 로봇 시스템이 어떤 물체를 파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엔드 이펙터이고요. 로봇 핸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악은 로봇 그리퍼 손가락에 의해 물체를 구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지는 로봇 그리퍼를 이용해서 손가락 없이 대상 물체를 흡착하고 구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방호 용역은 안전방호 장치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을 의미하고요. 안전운동 속도는 작업자가 로봇의 위험한 동작으로부터 피해가거나 그 동작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미리 설정해둔 제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오퍼레이터는 로봇 또는 로봇 시스템에 정해져 있는 동작을 개시, 감시 및 정지할 수 있도록 인정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툴 센터 포인트는 주어진 용도를 위해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좌표계에서 정한 엔드 이펙터의 대표적으로 불리우는 것이고요. TCP는 엔드 디펙터를 좌표계의 원점을 뜻합니다. 로봇 시스템 유지 보수는 고장이 일어난 기계를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서 시스템의 능력을 유지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유지 보수에는 예방 보전, 로봇이 미리 예측해서 대처할 수 없었던 고장을 미리 발견해내는 것을 뜻하고요. 수정 유지 보수, 로봇 내부의 고장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을 때 필요한 시스템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체 유지 보수, 기계 부속품 파손으로 인해서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파손된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정기 점검, 설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 정비를 통해서 시스템을 검사하고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지 보수의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장비 노후화, 로봇은 사용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화되죠. 이에 따라서 보수적인 처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장 확률, 로봇은 사용에 따라 고장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검사를 하고 고장에 대해 진단하고 그 확률을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없이 생산 동력에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영 효율 증대, 로봇 시스템 유지 보수는 제때 해주기만 하면 성능과 수명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이 로봇과의 협력하는 그 기술자들, 근로자들에게도 이 매뉴얼을 항상 전달하고 그리고 로봇에 대한 상시 점검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지보수 적용 방법에는 원격 유지보수, 수동 유지보수, 자동 유지보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하는 것을 원격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 로봇 원격 유지보수는 로봇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감시하고 끌어올리면서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실시간 통신 기술과 원격 조작 및 진단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로봇 원격 유지 보수는 어떠한 이점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개선. 로봇 시스템이 원격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건축가가 현장에 즉시 출동하지 않아도 문제를 진단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원격으로 로봇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광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는 여러 대의 로봇 시스템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유지 보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원격 유지 보수는 위험한 환경이나 액세스가 이제 어려운 위치에서 로봇 시스템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격에서 해양 수중 로봇 시스템을 보수할 수도 있고요. 농부의 안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V 로봇 원격 유지 보수에는 몇 가지는 제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로봇 시스템에 접근해서 물리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원격의 연결에 대한 신중함과 보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원격 유지 보수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동 유지 보수는 직원이 이제 로봇 시스템에 직접 접근을 해서 보수를 해내는 작업을 뜻하고요. 자동 유지 보수는 로봇 내부 장치에 따라 자동으로 보수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 로봇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유지보수의 전략은 먼저 전략을 수립, 로봇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존 및 개선, 로봇 유지보수 수준 충족 및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봇 유지보수 전략 수립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역량, 로봇 유지 보수 기술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연구와 개발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봇 유지 보수 전략은 로봇 시스템이 수리 상태로 운영이 되고 지속 가능한 성능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로봇 유지 보수 전략을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과 원칙, 단계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후방적 유지 보수라고 해서 검사와 수리를 영구적으로 잠재적으로 문제로 결론을 짓습니다. 최적의 유지 보수 기간을 설정하고 로봇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태 모니터링인데요.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로봇 상태를 감지하고 센서를 분석해서 이상을 인식하고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조치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동, 온도, 전력 공급량 등을 감시함으로써 문제를 지적하고 감지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및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로봇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지 유수를 하는데요. 구성 요소의 그 부분을 항상 어떤 장비 부분들을 점검하고 교체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항상 업데이트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고요. 데이터 기반의 유지 보수에는 이제 센서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로봇 작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로봇의 작동 상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예상하고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능력 강화, 유지보수 팀에게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매뉴얼을 강화해야 됩니다. 로봇 제조업체나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봇 시스템의 변경사항 및 업데이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문서화하고 지식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로봇 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그리고 작업 기록, 문제 해결 방법을 문서화하고 이를 데이터화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팀에 항상 공유하고 새로운 방침을 전달함으로써 포럼이나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도구의 활용, 로봇의 활용 등을 그 공유 자체를 확대를 해야 합니다. 로봇 시스템 유지 보수는 로봇 기계의 수명 연장과 잘 유지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서 원활한 유지 보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